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28장 2절입니다. 나는 동서양의 만고 역신을 거느리느니라. I reign over the spirits of failed revolutionaries from throughout the ages in the East and West. 나는 동서양의 만고 역신을 거느리느니라. I reign over the spirits of failed revolutionaries from throughout the ages in the East and West. 나는 동서양의 만고 역신을 거느리느니라. I reign over the spirits of failed revolutionaries from throughout the ages in the East and West.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공사는 선천 우주를 문닫고 후천 우주를 개벽하는 일이라 인류 역사에서 새 시대를 건설하려다 실패하여 원한이 맺힌 역신들을 도운에 투하하여 개인적인 원한도 풀고 천하사도 성공하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에 폭염, 폭우, 태풍이라는 3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폭염 일수가 1년에 100일이 넘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발표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름은 무서운 계절이 되었는데요. 견딜 수 없는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그에 따른 온열질환 환자 폭증,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재난이 잇따르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봄 뜨거워진 인도양의 영향으로 타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는 체감온도가 50도 안팎까지 오르는 최악의 극한 더위가 닥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남아의 폭염은 비구름을 발생시키고 편서풍을 타고 동아시아의 폭우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의 강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비구름이 한반도에 들이우면 이번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상청이 발간한 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는 섬뜩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반기에는 폭염 일수가 33.4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무려 109.8일입니다. 1년 중 3분의 1 가까운 시기를 폭염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등 8개 지역의 폭염 일수가 1년이 100일이 넘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수치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이 지금처럼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경우 미래 세대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다거북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존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바다에 유해물질이 많아지자 새로 태어나는 새끼 거북이 전부 암컷인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높을수록 바다거북의 알이 암컷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거북을 비롯한 파충류와 양서류 중 일부 종은 유전인자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됩니다. 이른바 온도 의존성 성결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염색체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다거북의 경우 평균적으로 산란할 때 주변 온도가 27.7도 이하일 때는 수컷, 31도 이상일 때는 암컷으로 태어나는데요. 성별을 결정하는 온도는 바다거북의 종과 서식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50%가 암컷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온도입니다. 문제는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성비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박물관 톰슨 지구시스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플로리다 바다에서 발견된 바다 거북의 대부분은 암컷이었습니다. 플로리다는 매년 전 세계 바다 거북 7종 중 5종이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수역에서는 미성숙한 푸른 바다 거북 99%가 암컷으로 태어났습니다. 성체 거북 중 87%도 이미 암컷인 상황입니다. 호주 그린피스 대학의 연구진이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바다 거북의 성별과 체내 축적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했더니 오염물질의 수치가 평균 이상일 때 암컷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발견된 오염물질은 주로 납 등 중금속과 탄화수소 등 유기물질입니다. 당장 바다 거북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해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와 해안 생태계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돼야 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의 혁신 속도는 느려지고 유용성은 제한적이며 AI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여전히 과도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월 1일 AI가 할 수 있는 일과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수익 모두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AI 혁명은 이미 흐름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먼저 AI의 개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니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인터넷 텍스트를 학습시킴으로써 기능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대다수 텍스트를 학습했으며 추가로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AI가 생성한 데이터인 합성 데이터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된 바 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지과학자이자 AI 스타트업 창업자인 게리 마커스는 챗 GPT와 같은 AI는 초기에 빠르게 개선됐지만 지난 14개월 반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점진적인 증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I의 상품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운영 비용도 AI 수익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AI 운영 비용은 제대로 추정된 적이 없지만 훈련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답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자원은 검색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AI 사용이나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에 대한 현재의 엄청난 투자는 AI가 훨씬 더 발전하고 빠르게 채택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드러나는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5장 6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5장 심화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 기능을 이야기할 때 비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와 음식인데요. 음식을 받아들이고 음식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하는 장부가 바로 비위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인 호흡 운동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식은 먹고 마시는 행동 내지는 노력을 함으로써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오감이 모두 개입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환경 및 기호에 따라 천차만별의 식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번 시간에도 먼저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의학에서의 비장의 기능, 한의학적으로 비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비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비장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비장이라는 장부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영어 단어들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 우리말로 지라라고 하는 스플린이란 장기를 비장이라 번역하였고 우리말로 이자라고 하는 팬크리아스란 장기를 췌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비장하면 위장의 왼쪽 편에 위치한 지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의 기능과 위치, 형태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요즘의 한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의 팬크리아스를 비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한의학의 비장의 기능 중에는 스플린의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비장을 논할 때는 이 팬크리아스와 스플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의학의 췌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장의 바로 아래쪽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5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00g 정도로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암이나 염증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수술 등의 치료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쓸개에서 나온 쓸개즙이 췌장을 통과하여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함께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구조입니다. 췌장의 모양은 가늘고 긴데 마치 낫 모양과 같이 뾰족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며 그 끝은 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췌장은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십이지장으로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먼저 췌장의 소화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으로서 위액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액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소장에서 음식물의 에너지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다음에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인데요. 췌장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 즉 전신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여 팔다리와 모든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거나 단 음식을 먹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의 형태로 변환하여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인에서 혈당은 약 70에서 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 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뇌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혈압 상승, 맥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에서의 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물의 전기와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와 정신 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까지는 이 소화, 흡수, 운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의 장부 생리로 살펴보면 이 비와 짝이 되는 장부인 위가 먼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물을 받아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의 형체를 걸쭉한 죽과 같이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주고요. 이후 소장에서 영양분의 청탁을 분별하여 맑고 정밀로운 물질은 비의 운화 작용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지며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져 배설되게 됩니다.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익히고 내려주는 음적인 역할을 하고
비는 음식물의 전기를 상승시키고 전신에 뿌려주는 양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는 오행 중 토에 배속되는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는 흙, 땅을 상징하는데요. 땅 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육기 도표를 살펴보면 마치 이 지구가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진술충미가 토가 되어 오행 변화의 바탕이 되면서 목, 화, 금, 수의 각 기운들을 조율하여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위도 마치 토처럼 오장육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목, 화, 금, 수의 간, 심장, 폐, 신장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이 간과 비는 소화작용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작용하는데 이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이 췌장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췌장의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죠. 이 심장과 비는 경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비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바로 심장에 영향을 미쳐 건망증,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와 비의 경우 이 비가 음식에서 흡수한 전기가 상승하여 폐에 이르면 이 폐가 받아들인 천기와 합쳐져 우리 몸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인 종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비와 신장은 서로 함께 수분 대사를 주관하고 신장이 가진 양기를 끌어올리는데 비가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비의 기능을 설명할 때 간의 지관이요 지주출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의라고 하고 의 중에서 지가 나오고 만사는 지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의 정신활동에 있어 비의 역할은 의지와 생각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색을 좋아한다거나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일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정신활동을 비가 주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비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고력이나 집중력, 창의성도 강해지고요. 반대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철학적인 영화보다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오락 영화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의학에서는 비는 생담지원이라 하였습니다. 즉 담이 생겨나는 근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한 에너지를 수곡지기라고 하는데 이 수곡지기로부터 생성된 진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수분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생활하고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합니다. 담은 끈적하고 탁한 상태로 몸의 여러 부위에 고여 있다가 폐를 통해 가래 형태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질병이 이 담에서 비롯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장은 수곡의 기운을 전신에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장부로서 결국 담은 진액이 정체되고 변질되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를 생담지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담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스트레스,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데 담이 쌓여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장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우주의 빛꽃 선정화 비밀을 밝히는 아주 특별한 명상 수행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STV 상생방송이 주최하고 증산도 일본 지부가 주관하며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석가모니가 깨우친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 홍법대사 쿠카이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
신도 문화 속에 감춰진 일본 문화의 정수는 모두 꽃으로 통합니다. 안견전 종도사님께서 50년간에 걸친 수행과 현장 답사 끝에 처음으로 밝혀진 선정화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이번 행사는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옴티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홈티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홈티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치아돌의 옴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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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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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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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 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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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시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지기문기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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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유 조화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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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뇌경색으로 혈이 막힐 정도로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초와 수행을 하고 있는 유지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뇌경색으로 머리가 콱 막힌 느낌에 답답하고 또 그런 진단도 내렸고 의사 선생님 내려주셔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치석날 태울주 시천주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시원하게 폭포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막히고 어눌했던 머리가 확 시원해지면서 한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정말 길게 한 10년, 5년을 아주 정말 고달프게 괴롭게 중이염으로 아주 어느 날은 정말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지구의 그 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어느 날은 새가 막 너무 지저대는 소리, 그리고 막 기계가 뻑뻑해서 찍찍 돌아가는 소리로 정말 고달프게 잠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너무 말끔히 전혀 지금은 너무 개운합니다. 그게 이제 그 태울주 시천주로 이제 입도한 후 제가 그 이제 강선아기 씨도 만나고 또 엉청계웅 씨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수행에 집중을 하는 도중에 몸이 가볍고 밝아져서 생각해 보니까 중이염이 말끔히 나아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본 서너 시간을 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에 이제 좀 신경 쓰고 이러면 어깨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결렸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뭐 요즘 이제 그 수행하시는 빛 반짝반짝, 그러면서 온몸이 반짝반짝하면서 금세 마음과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어느 날 살이 많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당뇨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은 고혈압 약도 먹지 않고 다 끊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먹은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어쨌든 이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체중 감량도 쉬었고요. 수행을 하면서 모든 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일로 잠을 못 잘 때는 오늘은 수행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잠깐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면 어김없이 3시 반에 일어나서 하고요. 뭐 수행은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장태순입니다. 네, 평소에 유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도 너무 아팠어요. 아프면 이제 화장실을 주로 찾잖아요. 배도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막 변기통을 잡고 정말 하소연하듯이 막 이렇게 토하고 싶고 밑으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MP3를 딱 가슴에 갖다 댔어요. 누워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편안하게 잘 잤어요. 폐도 절제했고 장도 잘라내고 이래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장도 잘못하면 막 꼬여가지고 그 고통은 정말 심해요. 이게 꼬이면.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장이 꼬이면 장에다가 열심히 산료화를 심고 그리고 폐에도 심고 새벽에 수행을 하는데 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폐 쪽에 하고 이 심장 쪽이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수행하다 말고 그 신단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때는 막 이제 설료화 분화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설료화를 막 심었어요. 그때 이제 뼈 먼저 몸에다 막 빨리 심고 그리고 그걸 심으니까 이 폐 쪽에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뭐가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괜찮았어요. 그때 한참 운동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통증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듯이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왼쪽 배를 움켜잡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P3를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갖다 주니까 확 집어 던져요, 이거를. 싫으면 말아. 딱 이래놓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만들었어요. 강선열병 만들 침을 만들어서 요래고 들고 들어가니까 누워서 날 쳐다봐요. 그게 뭐야? 난 침이야. 잠깐만 기다려라. 거들치고서 정말 3번 정도밖에 안 찔렀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뭔데? 있어 나만 아는 거. 3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새벽에 했다가 뭐 11시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수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못해도 3시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밝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구세주, 정말로 없었으면 안 되는 크나큰 그거입니다.